네, 오늘 오전 10시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었는데요. 극적인 타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역시 결렬로 끝났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니까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거였습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네, 지금 보는 화면이 바로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보면 야당 의원들은 착석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건데 먼저 의원님, 저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저게 뭐 미리 누가 입후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적어서 뽑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예. 보통은 이제 각 당 내에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실상 내정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내정된 사람을 미리 알려주고 네.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수기로 적는 형태를 취합니다. 근데 원래 7개를 야당에게 하라 여당이 얘기했는데 그거 안 맞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 다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적고 있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특정 정당이 차지하는 거 최근에 전례가 없었죠?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32년 만에 처음이면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사실은 18개를 전부 차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게 이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결과로서 이제 다음번 선거가 있을 때 다음번 네. 선거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죠. 그렇죠. 이때 결과로서의 실력을 민주당이 보여주지 못하면 네. 아마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을 표로서 받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받으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일 겁니다. 예. 네. 통합당은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결정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조영 의원이 전반기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국조 좀 하자 했던 그러니까 이 좁혀졌던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는 결렬됐다는 거 봐서 당내 반발이 굉장히 셌다고 해요. 당내에서 이제 초선들하고 특히나 초선들이 의미 없다. 네. 우리 야당의 견제 본연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걸 보는데 저는 조영 원내대표가 뭐 사찰까지 갔다 오고 참 정말 인고의 시간, 자중의 시간 다 갖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 그 원안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 제자리 결론. 다만 국회가 좀 약간 2주 정도 늦어진 것 뿐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으로서 택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야당은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그 소위원회를 잘게 잘라서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해가지고 네. 아주 국정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수립한 걸로 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통합당이 원래 상임위원장을 안 맡겠다고 해서 최종 결렬이 됐으니까요. 상임위원 명단이라도 오늘 뭐 제출하면 본회의를 원래 밤에 열기로 했다는데 이 상임위원 명단도 뭐 통합당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조금 시간을 달라 했다는 거죠. 정진석 의원은 뭐 나 국회의장 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 나 안 맡겠다 그러고 이거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뭐 국회 협조 없다 이렇게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제출해 달라는 것은 예. 이제 야당이 이제 상임위가 정해지면 우리도 상임위에 걸맞게 의원들의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좀 여러 가지 역할 분담해서 배치하겠다. 네네. 그럼 시간을 달라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국회 부의장에 대한 문제는 그 정진석 의원이 내가 나 혼자 영달을 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 뭐 발목 잡기라기보다는 마지막 어떤 그런 기세 싸움의 결과를 놓고 보고요. 30일부터는 아마 추경 심사를 통하면서 예. 바로 좀 국회가 원내에서 정상화되는 건 큰 문제 없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제 야당이 정말 어떻게 실력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여당도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 전반에 관한 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 야당이 이런 전략 전술로 갔을 때 어떻게 정말 견제와 균형의 그런 야당의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숙제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몸싸움하지 않겠다. 예, 예. 그다음 회의 개최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안건 올릴 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다 올려라. 네, 그리고 표결할 거 표결해라. 대신 우리가 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는 절차에 따라서 의사 피력을 하겠다. 그리고 표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그게 잘못되면 니들이 책임져라. 요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는 상당히 회의는 스피디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예. 다만 국가적으로 특히 이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실력을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냐, 그건 두고 봐야죠. 네, 원구성을 두고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요. 눈길은 이후 공수처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원구성에 이어서 이제는 공수처가 제2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후 공수처장 추천 또한 막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제 선택하게끔 하는 구조인데 지금 야당은 아직까지 지금 이게 지금 공수처법안이 좀 약간 논란도 있는데다가 예. 이게 이제 공수처장이 되면 또 다시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7월 15일까지 법이 정한 바대로 해달라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당은 더 지체되면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또 아마 이 전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충돌 지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저는 여당이 어쨌든 조급증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한두 달 늦게 출범하는데 한다 해도 제대로 출범하고 온 단계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법에 날짜 정한 대로 한다고 해서 날짜 정한 대로 법률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이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제안합니다. 네. 제가 네네. 조금만 보완 설명을 네, 말씀해 드리면 주시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7명 중에 3명은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예. 이제 이 세 군, 이제 정확히는 법원, 법무부, 변호사단체 각각 하나씩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2명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 되는 건데 네. 이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만 공수처장 후보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올리는데 이미 6명이 찬성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안 돼 이러면 절대로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 예.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니 사실은 원래 우리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했으니 예. 웬만한 상황이면 우리가 공수처장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얘기는 아직은 안 했지만 네. 이제 물밑에 깔려 있는 아마 의도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반대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걸 지연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아까 이해찬 대표 말씀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우리는 차라리 법을 바꿔버리겠다. 네. 그래서 국회 추천목 여당 둘, 야당 둘인데 뭐 국회 추천 몫을 뭐 하나로 바꾼다든지 둘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외부 추천 몫을 이제 바꿔가지고 야당 추천 몫을 따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해찬 대표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부분에서 논란이나 합의가 이제 공수처장 추천과 과정에서 합의가 쉽게 안 되면 예. 최소한 5, 6개월 이상은 아마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야 원구성 협상 합의 불발에 이어서 제2의 뇌관이 된 공수처장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